이 땅들만 해도 현재 시가로 1,000억 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폐지 줍는 노인으로만 알았던 만수가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던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능력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보다 훨씬 큰 부를 이루어냈다. 가족들의 표정이 놀라움과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산처럼 톡 쏘는 반전 드라마, 탄산 드라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골목에 겨울에 찬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70대 후반의 박만수는 낡은 손수레를 끌며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부러진 허리, 거칠어진 손, 그리고 여러 번 깁은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만수의 눈빛만은 굴복하지 않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골목 상점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그럼요. 일찍 나와야 좋은 것부터 주울 수 있거든요. 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수레에는 하루 종일 모은 폐지와 고철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지만 만수는 묵묵히 끌고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은 자식도 있다더만 왜 저렇게 사나 몰라. 그러게요. 아들이 둘이나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자식들이 부모 모시기 싫어하나 봐요. 만수는 그런 시선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느니 내가 벌어서 먹고 살다 가는 게 낫지. 폐지 수거장에 도착해서 하루치를 정산했습니다. 10,000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수거장 사장이 따뜻한 커피캔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수가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캔을 손에 쥐고 있으니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만수는 그 온기를 느끼며 하루의 피로를 달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수는 큰아들 현우의 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만수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당당하게 들어갈 날이 올 거야. 만수는 자신의 작은 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저녁은 간단하게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쓴 탓에 배가 고팠지만 뜨거운 라면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만수는 작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평생에 걸쳐 기록해온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10,000원 조금 넘게 벌었네. 만수가 수첩에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첩에는 단순한 용돈 기입장이 아닌 다른 내용들도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류 번호들, 은행 계좌 정보들, 그리고 각종 투자 내역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일찍 일어난 만수는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며 만수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수를 불쌍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은근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수 아저씨는 정말 대단해. 저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니까. 그러게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만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자식들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손자들을 보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찾아가면 창피할 텐데. 차라리 이렇게 살자. 만수는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겉보기엔 초라하고 가난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큰아들 현우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만수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50년 된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곳곳이 색이 바래고 스타일도 한물 같지만 만수에게는 가장 정중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만수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을 달랬습니다. 오늘은 현우의 날이야. 내가 아버지로서 당당하게 축하해줘야지. 결혼식장에 도착하니 화려한 웨딩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값비싼 꽃장식과 우아한 샹들리에가 걸린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초라한 차림새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 움츠러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웨딩홀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네, 신랑 아버지입니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부 측 친척들이 만수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현우 아버지래요? 저 집 아버지 꼴 좀 봐라. 폐지 줍는 거 다 아는데. 창피하지도 않나? 이런 자리에 저런 차림으로 와서. 만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우가 신부와 함께 입장하자 모든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만수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현우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현우가 저렇게 멋있게 자랐구나. 식이 진행되는 동안 만수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다른 하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앉아 있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수도 앞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현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냥 뒤에만 계세요. 뒤에? 네, 사진엔 안 들어오셔도 돼요. 핵가족끼리만 찍을 거라서. 그 순간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자식에게 짐짝이 되었구나. 만수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만 빠진 채 찍히는 사진을 보며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신부 측 친척 중 한 명이 만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드님이 정말 출세하셨네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들었는데. 네. 다행히 잘 크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뭘 하고 계세요?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폐지를 줍는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사람의 표정에서 만수는 무시하는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자 만수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신부 쪽 친척들이었는데 만수와는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앉은 분이 신랑 아버지래요. 정말 안 어울리네요. 신부 아버지는 그렇게 점잖으신데 아들이 고생 많이 했겠어요. 만수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음식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신부와 함께 각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앉은 테이블에서는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버지, 음식 드세요. 그래, 고마워.
그것이 부자 간에 나눈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도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 현우의 새 장모가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장모의 표정에서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며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고 그것으로 충분해. 집에 도착해서 만수는 낡은 양복을 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현우도 내 마음을 이해해줄 날이 올 거야. 그날 밤 만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받은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도 생겨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때가 온 것 같다. 결혼식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새방에서 마시는 소주 한 잔이지만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하나. 만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 자포자기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에게는 아직 보여줄 게 있어.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처럼 손수레를 끌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동네 끝쪽에 있는 오래된 상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만수 아니야?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만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철민? 자네가 김철민이야? 만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맞아. 정말 오랜만이네. 40년 만인가. 김철민은 만수의 젊은 시절 친구였습니다. 함께 막노동을 하며 돈을 모았던 동료였습니다. 자네는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철민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고 있지.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나? 야, 박만수. 너 아직도 그거 안 팔았냐? 그거 내가 그때 산 땅 말이야. 지금은 다 강남 금싸라기 땅이잖아. 만수는 철민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십 년 전에 산 땅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의외였습니다. 그 땅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철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모르겠는데. 아, 정말 답답하네. 자네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그 땅들 위에 지금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어. 만수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내가 잊고 산 내 이름이 있었지. 철민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자네가 1980년대에 산 그 땅들 말이야. 강남 개발 전에 헐값에 산 거 말이지. 지금은 평당 몇 천만 원씩 하는 땅이라고. 그렇구나. 자네 정말 대단해. 그때 우리가 다 말렸는데도 땅을 사더니 지금 보니까 신의 한 수였어. 만수는 철민과 헤어진 후 혼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 전 막노동으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강남 개발 예정지의 땅들을 조금씩 사두었던 것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그 땅이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만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각종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니 정말로 여러 필지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현재 강남의 핵심 지역에 위치한 땅들이었습니다. 이 땅들이 정말 그렇게 비싸졌을까? 만수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서 다음 날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이 땅들 시세가 어떻게 되죠? 만수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서류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어머, 이 땅들. 대단하신데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 땅들만 해도 어림잡아 수백억 원은 될 것 같은데요. 만수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빠질 뻔했습니다. 수백억? 네, 이 위치들이 지금은 모두 최고급 상가나 오피스 빌딩이 들어선 곳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투자 안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만수는 부동산에서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실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런 부자였다니.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폐지를 주우며 근근히 살아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내 돈만 보고 다가올까봐. 그게 무서웠어. 만수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겠어. 지난 결혼식에서 받은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느낌, 사람들의 무시하는 시선들이 생생했습니다. 난 그냥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야.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어. 만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만수는 오랜만에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비교적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거울을 보니 평소보다 당당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수첩에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만수는 정장을 차려입고 강남의 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평소 폐지를 줍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품이 있는 노신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만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화로 말씀드린 부동산 상담건이시죠? 변호사는 만수가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호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 서류들이 모두 진짜인가요? 네, 당연히 진짜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땅들만 해도 현재 시가로 어림잡아 1,000억 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만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땅들을 그냥 두고 계셨나요? 변호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소유권 확인, 세금 정리,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산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온 만수는 강남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 위에 세워진 화려한 빌딩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젖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했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둘째 딸 영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왜? 무슨 일이야? 집에 좀 오세요. 가족 회의가 있어요. 만수는 영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현우와 영희,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심각한 표정이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쓰고 도대체 돈은 어디다 숨겨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폐지만 주우면서 사시는데 생활비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현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분명히 어딘가에 돈을 숨겨두고 계시죠? 만수는 자식들의 태도에 실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너희가 왜 그걸 알아야 해? 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시고 혹시 치매라도 오면 어떻게 해요? 미리 정리해둬야 하잖아요. 영희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치매라고? 아니면 아버지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현우의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만수는 자식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당연히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죠.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배우자들의 눈빛에서 욕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관리해 준다고? 네, 아버지 혼자서는 관리하기 어려우실 텐데. 그 순간 만수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내가 언제 관리를 못한다고 했어?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무능력자 취급하고 있구나. 자식들은 당황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야. 너희들은 내 돈만 궁금한 거잖아. 영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만수가 비웃었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걱정했어? 아버지, 현우야, 내 결혼식 때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 현우는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창피하니까 뒤에 있으라고 했으면서 이제는 내 돈이 궁금하다고.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분노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영희가 달랬습니다. 진정하라고. 내가 평생을 바쳐 너희를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무능력자 취급하는 너희들을 보고 어떻게 진정해?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내 재산에 대해 궁금하다면 곧 알게 될 거야. 아버지, 어디 가세요? 집에 간다. 만수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결국 자식들도 돈만 보는구나.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이 섰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진실을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상황은 만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갔습니다. 자식들이 며느리와 사위까지 끌어들여 본격적인 재산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문 좀 열어주세요. 현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수가 문을 열자 현우뿐만 아니라 영희,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들이 모두 함께 와 있었습니다. 뭘 하러 다 같이 왔어? 아버지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요. 영희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현우의 아내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걸 좀 보세요. 뭐야, 이게? 후견인 신청서예요. 만수는 서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후견인이라니? 아버지가 나이도 많으시고 판단력이 떨어지실까봐 걱정돼서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내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폐지를 주우시면서 사시잖아요.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나요? 영희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만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라는 건지 알기나 해? 아버지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현우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을 보호한다고? 네, 혹시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실까봐. 만수는 자식들의 진짜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내 자식들이냐? 아버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감정적이라고?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데 감정적이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치매라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현우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나가라. 아버지, 당장 나가라고. 자식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서 후견인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치매라 판단력이 없다. 우리가 대신 관리해야 한다. 만수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현우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78세의 고령이시고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는 정상적인 판단력이 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것만으로는 판단력 부족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영희가 추가로 증언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시고 종종 건망증을 보이십니다. 만수는 자식들의 거짓 증언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너희를 키웠는데 이제 나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판사는 만수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박만수 씨, 본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판사님, 제가 소유한 부동산 목록을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강남구 역삼동 123-45번지, 강남구 논현동 678-90번지. 만수가 정확한 주소들을 줄줄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들의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1,000억 원이라고요? 판사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제가 1980년대에 구입한 땅들이 현재 강남의 핵심 상업지구가 되었습니다. 현우와 영희는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너희가 나를 무능력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보다 훨씬 큰 부를 이루어냈다. 만수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판사는 서류들을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피신청인의 재산 관리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만수는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원하던 게 이거였지? 내 재산이 궁금했던 거지? 아버지, 저희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았어. 그게 제일 큰 문제야. 만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몸이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만수는 거부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몸이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결정을 해야겠구나. 병실 창가에서 만수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지나온 인생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1950년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12살의 만수.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 전쟁이 끝나고 복구가 시작되자 만수는 막노동판으로 나갔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은 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했어. 20살이 되어서야 만수는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자와 만나 작은 방 한 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태어나고 이어서 영희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가 필요했습니다. 만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1980년대 만수는 작은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으로 번 돈을 모아서 강남 개발 예정지의 땅을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다들 미쳤다고 했지. 그 황무지를 왜 사냐고. 하지만 만수는 신문을 읽고 정부 정책을 공부했습니다.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 그 땅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걸 이룬 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었지. 현우와 영희가 대학에 갈 때도 만수는 등록금을 대주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자신은 한 끼를 굶어도 아이들은 굶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너무 잘못 가르친 걸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 결혼해서 독립한 후 만수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워지기 시작했어. 만수는 자신의 부를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싫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을 보고 싶었는데 폐지를 줍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스스로를 가난한 노인으로 포장함으로써 자식들의 진심을 알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뿐이었어. 현우의 결혼식에서 받은 상처, 법정에서 자식들이 보인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건 사랑이었는데 그들은 돈만 원했어.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저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겠어. 그때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맙습니다. 가족분들 연락은 안 드릴까요? 만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간병인이 나간 후 만수는 침대 옆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 목록과 함께 하나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만수 장학재단. 수년 전부터 구상해온 계획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교육의 기회를 다른 아이들에게는 주고 싶어. 만수는 펜을 들고 계획을 더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도울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세세하게 적어나갔습니다. 가족의 의리와 사랑.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였는데,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잃었다. 만수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식들이 돈만 원한다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심을 남겨야겠다. 그날 밤 만수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작성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의지를 분명히 남기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만수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평생 간직해온 꿈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도움받지 못한 만큼 다른 사람들은 도움받을 수 있게 해야겠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만수는 퇴원해서 자신의 작은 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을 실행에 옮길 때가 왔습니다. 만수는 현우와 영희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집으로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그냥 와. 무슨 일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와서 들어보면 알 거다. 다음 날 오후 현우와 영희가 배우자들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초라해 보이는 새방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몸 상태는 어떠세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앉아라, 다들. 만수는 침대에 앉아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여전히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있다. 네, 말씀하세요. 만수는 옆에 놓아둔 낡은 손수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이다.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5채의 빌딩. 하지만 오늘부로 이 재산은 너희에게 가지 않는다. 자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만수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함께 새로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 빌딩, 논현동의 상업 빌딩, 그리고 세 곳의 부동산. 시가총액 1,000억 원. 1,000억 원이라고요? 현우의 아내가 입을 벌렸습니다. 그렇다. 내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이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부자셨던 거네요? 부자였지. 하지만 너희들은 그걸 몰랐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만수는 자식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물려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야. 가족의 의리와 사랑이다. 아버지.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잃었다. 현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결혼식 때를 기억해보거라.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나를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법정까지 끌고 갔지. 아버지, 그건 정말. 변명하지 마라. 너희가 원한 건 내 사랑이 아니라 내 돈이었어. 만수는 유언장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다. 이 재산은 너희에게 가지 않는다. 자식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건데요? 영희의 남편이 물었습니다. 박만수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기부라고요? 그렇다. 나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거다. 영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시 생각할 것도 없다. 이미 결정했어. 현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할 수 있지. 하지만 결정은 바꿀 수 없다. 왜요? 저희는 아버지의 자식인데. 만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식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너희는 나를 폐지 줍는 늙은이로만 봤어. 내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폐지를 주었는지, 왜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냐? 저희는
저희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지.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길 바랐어.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사랑해요. 사랑한다면 왜 나를 법정으로 끌고 갔어? 왜 무능력자로 만들려고 했어? 현우와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만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아버지, 제발. 나가거라.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자식들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만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배워야 할 건 돈 버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이었는데. 아버지,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다. 너희가 스스로 져버린 거야.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후 만수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역의 한 복지관 앞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박만수 장학재단이라는 글씨가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만수는 휠체어에 앉아 그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지만 마음만은 평안했습니다. 정말 멋진 간판이네요. 재단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마음에 듭니다. 재단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복지 관계자들, 그리고 도움을 받게 될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만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폐지를 줍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품위 있는 정장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만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재단을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저는 6.25 전쟁 고아였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만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재단이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 10명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김민준 학생, 나오세요. 중학생 민준이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편부 가정에서 자라며 공부를 포기할 뻔했던 아이였습니다. 축하합니다. 만수가 장학증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셔서 천만에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 순간 만수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쓰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만수는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현우와 영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두 자식은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다. 할 일은 다 했으니까.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일어서거라.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영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만수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게 뭔지. 네. 이제 알겠어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지. 진심이었어.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결정은 바꿀 수 없다.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정말 멋져요. 만수는 자식들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뒤늦게나마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이해해주니까 다행이다. 그날 저녁 만수는 재단 사무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재단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가볍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석양을 바라보며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폐지를 줍던 노인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려 한 아버지였다. 며칠 후 만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평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아이들과 가족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현우와 영희 가족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했어요. 민준이가 영정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현우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어요. 박만수 장학재단은 그 후에도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으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재단 입구에는 만수의 말이 새겨진 명판이 걸려 있습니다. 가장 큰 유산은 사랑입니다. 그 글귀가 햇빛에 반짝이며 오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당신의 아침을 깨우는 짜릿한 이야기, 탄산 드라마는 내일도 다시 찾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